시작을 해보죠. 네. 네. 이스케이프 해치 탈출구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뭐, 그, 해치를 열다 하는 그 해치잖아요. 그래서 비상 탈출구, 비상구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잠수함 같은 데서 위에 해치를 열고 탈출하는 그런 느낌? 네. 네. 컴포넌트 중 일부는 리액트 외부의 시스템을 제어하고 동기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API를 사용해서 포커스를 맞추거나, 뭐, 서버에 연결해서 메시지를 가져오거나, 네, 등등, 리액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외부로 나가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탈출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챕터에서는 겁나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한대요. 네. 네. 여기 내용들은 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타이틀만 잠깐 읽어보고 이제 REF로 가죠. 재렌더링을 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기억시키는 방법.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를 의문점을 가지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액트가 관리하는 돔 엘리먼트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 또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하는 법. 불필요한 이펙트를 제거하는 법. 라이프 사이클이 컴포넌트와 어떻게 다른지. 일부 값이 이펙트를 다시 트리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재실행 빈도를 줄이는 법. 컴포넌트 간 로직을 공유하는 법. 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니까 어드밴스드가 붙어 있어요. 딱 봐도 어렵다는 얘기죠. 음. 이 런 리액트의 마지막 챕터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음. 네, 그 여기서 배운 내용이 기반이 되면 이제 레퍼런스 가면은 그때 봤던 그거네 별거 없네 하면서 쉽게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퍼런스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 네, 저희는 시작을 이미 런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방향성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REF로 값 참조하기. 네, 컴포넌트가 특정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고 싶지만 해당 정보가 새 렌더링을 다시 트리거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걸 기억시켰을 때는 원래는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스테이트가 컴포넌트 메모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어디 있지? 여기 요 세 번째 거에 있었나? 아닌가? 여기 있다. 스테이트 콜론 컴포넌트의 메모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기억하는 건 스테이트일 텐데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했더니 REF라는 녀석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음. 네. 얘도 뭔가를 기억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스테이트랑 차이점이 있어야겠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REF는 스테이트는 값이 변경이 되면 재렌더링을 트리거를 하죠. 네. 근데 REF는 그러지 않는다. 그냥 음. 값을 저장만 하고 있을 뿐 리액트랑 연관이 없는 뭔가 다른 것들을 더 담아놓을 수 있게끔 별도로 만들어 놓은 탈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유즈 REF를 가져와서 리액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const ref equal use ref 0 숫자 0을 넣는데 어떤 값이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나 보면 이런 객체에 담긴대요. use ref는 객체를 반환합니다. 객체 안에는 current라고 하는 프로퍼티 하나가 있고 그 프로퍼티에 내가 지정한 값만 담기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ref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으니까 ref.current라고 하는 객체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변경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이 아니라 변이라고 봐야겠죠? 뮤터블이라고 돼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변이를 할 수 있으므로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액트가 추적하지 않는 비밀 주머니 같은 거다. 음.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탈출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다고 하고요. 넘어가 보면
코드를 봅시다. use ref를 썼는데 처음에 0을 넣었어요. 그리고 핸들 클릭을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핸들 클릭을 연결을 해놨는데 이 핸들 클릭 함수에서는 ref current 값에다가 기존 ref current 값에 1을 더한 거를 넣고 있어요. 그러고서 여기다 출력을 얼럿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바꿔서 잠깐 볼까요? 스테이트로 잠깐 바꿔볼게요. 네. use state였을 때 current set current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set current 프리브 해서 프리브 플러스 1 했어. 그러면 여기는 current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때 값이 얼마가 출력되나요? 자, 이 state current라고 하는 변수는 처음에 0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이 됐죠, 버튼이.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네. 네, 그 네. 상태에서 제가 렌더링 끝난 이후에 클릭 미를 눌렀어요. 그럼 핸들 클릭이 실행이 될 테고 요거에 의해서 set current에 의해서 기존 값 0이 0 더하기 1로 돼서 1로 바꾸라 라는 명령이 어디에 들어가죠? 스테이트 Q에 담기죠? 네. 이 함수가. 이 스테이트 Q는 언제 실행이 돼요? 다음 렌더링 다음번 때. 렌더링 때죠. 그럼 여기 값은 현재 렌더링이 바뀌기 전 상태인 이 값을 그대로 들고 오죠. 여긴 네. 0이죠. 그죠? 0이죠? 네. 네. 다시 클릭하면 이번에 1이겠죠? 두 번 클릭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use ref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에는 오히려 생각한 대로 정상적으로 1이 될 거예요. 1이죠? 2구. 두 번 클릭했더니. ref는 그냥 객체의 값을 바로 그냥 뮤테이션을 바로 바꿔준 거고 그 바뀐 값을 현재 값을 그대로 읽어온 거라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하듯이 똑같이 동작이 되는 거죠. 스테이트랑 ref랑 동작이 다르다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되 ref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스테이트는 네 어떡하지? 복습하세요. 자, REF 여기서는 지금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올 수 있습니다. 문자열, 객체, 함수 등등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커런트 속성을 읽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객체입니다. 네, 근데 REF는 컴포넌트랑 상관없이 동작해요. 왜냐, 애초부터 그걸 목적해서 이렇게 커런트라는 객체 프로퍼티 안으로 담은 거예요. 만약에 use ref가 이런 커런트라는 프로퍼티를 담은 객체가 아니라 그냥 요 0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면 이건 뮤테이션이 아닌 거죠. 0에서 1로 바꾸라라고 하면 뮤테이션이 아니라 교체가 된 거죠. 값을 바꾸는 거죠. 네. 근데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리액트가 감지를 못하는 걸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지를 못하게끔 탈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는 ref가 값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얘는 아예 알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커런트 내부에서만 바뀔 거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계속 봅시다. 스톱워치를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사용자가 스타트를 누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시작 버튼을 누른 시점과 함께 현재 시간을 추적해서 해보자. 그래서 set interval이라는 녀석을 써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기를 10ms 0.01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걸로 셋 인터벌을 돌리겠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면 자, 버튼 온클릭에 핸들 스타트가 들어있으니까 핸들 스타트를 실행하면 셋 스타트 타임으로 스테이트 값이 현재 시각으로 설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et now라고 해서 또 date.now가 또 똑같이 설정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10초가 지날 때마다 set now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alculation이 들어가는데, second passed라고 하는 변수에는 스타트 타임이 비어있지 않고 now도 비어있지 않을 때, 둘 다 값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때 그때 몇 초가 지났는지를 계산해서 그 계산 값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네, 스타트를 누를 때마다 다시 시작하죠. 스탑 버튼이란 게 있나? 여긴 없는데? 근데 여기 스탑 버튼이란 게 있는 걸로 얘기가 나오네. 아, 아직 추가를 안 한 거겠죠? 네. 추가를 해보겠다는 거네요. 이제 스탑 버튼을 추가해서 그 스탑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중지하도록 취소를 해보자. 이거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인터벌일 거예요. 이 인터벌을 취소하는 건데 셋 인터벌에 있는 그 인터벌을 취소한다라는 개념이라서 간격이 맞나 잘 모르겠네. 그냥 인터벌로 쓰는 게 어떨래나? 그러네요.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인터벌 아이디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인터벌 아이디를 어딘가에 보관해 놓고 이거를 클리어 인터벌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인터벌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걔를 REF에 저장해 보면 어떻겠느냐 요 얘기네요. 그래서 인터벌 REF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 인터벌 REF를 어디다 넣느냐, 요 set 인터벌을 하면은 set 인터벌을 돌릴 때 그 ID 값이 반환이 되잖아요. 그 반환 값을 REF에다가 넣어놓고 그 반환 값을 다시 처음에 먼저 일단 초기화를 해주고 스탑 누를 때 다시 또 클리어 하는 걸로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 했다가 하면은 멈추고 다시 스타트 하면 0부터 다시 시작하고 네, 이렇게 잘 되고 있네요. 요거를 스테이트로 하면 어떤가? 스테이트로 해볼게요. 네. 클리어 인터벌 이렇게 나야겠지. ID 여기는 그러면 set interval ID 이렇게 그러면 클리어 인터벌 ID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네, 되는데? 왜 REF로 썼는지 모르겠네? 네, 지금 이 REF냐 스테이트냐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이 스테이트를 셋을 해준 거가 설정을 해준 거가 이거에 의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set interval id라는 게 요 인터벌 set 인터벌을 실행한 다음에 그 반환된 id 값을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번 리렌더링을 트리거를 할 건데 그 리렌더링을 했을 때 now 값이나 스타트 타임이 변화가 없으면 딱히 변화 없이 그냥 렌더링이 되겠죠. 여기서 참고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인터벌 아이디를 가지고 표시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인터벌 아이디를 표시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상관없지. 어차피 클리어가 된 상태에서 이 이미 지정된 값이 변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REF나 스테이트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방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 인터벌 아이디 값을 요 렌더 영역에다
없지만 사실은 이거 쓸모가 없는 정보잖아요. 렌더링에서 쓸 데이터가 아니죠, 애초에. 네. 네, 그 ID 값이 여기서 이 화면상에 그려져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스테이트로 하면은 화면상에 그리지도 않을 녀석인데 굳이 렌더링을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이 값이 변하든 말든. 네, 그런 거를 판단해서 그러면 얘는 그냥 REF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렌더링 횟수를 최소 한 번이라도 어쨌든 줄이는 거니까 화면은 변화가 없든 말든. 그죠? 그러니까 렌더링 네. 트리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목적에서 요거를 택하는 게 더 옳은 접근이긴 하겠죠. 실제 화면상의 변화는 없더라도. 네.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렌더링의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스테이트로 유지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변경해도 다시 렌더링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REF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얘기죠. 렌더링을 한 번을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요. 네. 유저 REF를 쓰면 객체 안에 current라는 프로퍼티가 담겨 있는 객체를 반환을 하고요. state는 value와 setValue, 현재 값과 설정자 함수를 반환하죠. 배열로. 그리고 REF는 리렌더링을 트리거 되지 않음, state는 트리거 하는데 반해. 그리고 REF는 뮤터블 하고요. state는 이뮤터블 해야 합니다. 이뮤터블 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뮤터블 하게 만들어 놔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이거 이뮤터블 하지 않게 해놓고 실험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REF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와 함께 구현된 카운터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카운터를 만들었는데 클릭할 때마다 스테이트 카운트 값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REF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화면에 렌더링 되니까 스테이트를 만들었는데 화면에 렌더링이 필요한 녀석인데도 REF로 하면 어떨까? 네, 이렇게 REF로 커런트 값을 바꾸는 걸 해보고 나니 이제는 클릭을 해봤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토글 쇼 제가 임의로 다른 거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 5번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 여전히 0이죠. 근데 네. 요거에 의해서 토글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바뀌면 숫자가 바뀌었죠. 렌더링을 트리거를 하지 않을 뿐 다른 거에 의해서 렌더링을 트리거하면 결국 여기는 커런트 값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2번 누르고 토글을 하면 7이 되고, 3번 누르고 하면 11이 되고, 4번 눌렀네. 그래서 REF는 화면상의 렌더링을 직접 하지 못할 뿐, 그렇다고 이 값이 이 JSX 상에서 읽어오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값은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는 하게 되는 거죠. 다만 렌더링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하는 걸로 보일 뿐. 근데 다른 방식, 다른 어떤 접근에 의해서든 렌더링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현재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됐죠? 네. 네. REF는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원칙적으로 유저 REF는 유저 스테이트에 위에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정자 함수를 쓰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유저 스테이트라는 걸로 다시 만들고 있어요. 훅을. 유저 REF라는 훅을. 음, 네, 그러면 설정자 함수를 없이 그냥 초기 값을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주고 REF만 반환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갖다가 계속 커런트에다가 덮어 쓰고만 있는 거니까 이 스테이트가 변경되는지 알 수 없죠. 리액트는 음, 뮤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REF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리액트 외부로 나가서 외부 API, 컴포넌트의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브라우저 API 등과 통신해야 할 때 드문 상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타임아웃 아이디를 설정할 때, 뭐 돔 엘리먼트를 매니플레이팅 조작할 때, JSX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다른 객체를 저장할 때, 뭐 어쨌든 일부 값을 저장은 하는데 렌더링에는 굳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녀석들일 때는 REF를 선택하세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REF는 탈출구로 취급하세요.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데이터 흐름의 대부분이 REF에 의존하는 경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음, 하는데 네. 오히려 이게 나을 때도 있어요. 폼 같은 거 컨트롤 할 때는. 네. 음, 그렇고 렌더링 중에는 REF 커런트를 읽거나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렌더링 중에 읽거나 쓰지 않고 뭘 하라는 거지?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만 하라는 얘기인가? 아, 네.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고 리액트 스테이트의 제한은 RE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EF는 현재 값을 변이하면 즉시 변경이 됩니다. 다만 리렌더링을 트리거하지 않기 때문에 JSX 상에 또 브라우저 상에 그려지지 않을 뿐. 음, 왜냐하면 이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이를 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변이 마음껏 해도 된다. 음, 네, 얘는 뭐 견, 불변 객체를 하든 그냥 음, 객체로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쓸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네. 음, 가장 일반적인 삽입예는 돔 요소에 액세스하는 것입니다. 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거죠. HTML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거. 음, 음, 인풋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할 때 유용한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냐면 JSX상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아까 유저 REF로 해서 변수를 만든 거를 JSX상에서 이 REF라는 프로퍼티에다가 할당을 하면 이제 이 DIB가 렌더링이 되는 시점에 렌더링 된 다음에 HTML에서 얘 좌표를 찍을 수 있게 되면 그 HTML 엘리먼트, 자바스크립트 엘리먼트를 잡아서 걔를 요 음, 마이 REF에 있는 커런트에다 넣어줘요. 아, 예, 돔 엘리먼트를. 그럼 요거는 바로 다음에 볼 거니까 바로 넘어가죠. 근데 그래놓고 여기 챗인풋 상관없겠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냥 처음부터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네, 아, 한번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를 입력하세요. 센트라는 알림이 표시되기까지 3초 정도 지연이 됩니다. 확인했고 이 지연 시간 동안에 언두 버튼이 표시가 되는데 내가 눌러도 3초 뒤에 여전히 나온다. 왜 음, 그러느냐? 클리어 타임아웃을 잘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음, 핸들 언두를 클릭하면 클리어 타임아웃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지? 잘 모르겠으니 여기서 타임아웃 아이디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어디서 콘솔을 볼 수가 있나? 이 옆에 아, 뜰려나? 콘솔이, 아, 그렇네요. 한번 해보죠. 자, 언두를 누르면 아, 널이 떴네요. 음, 여기.
어휴. 제가 여기서 콘솔을 출력했는데 타임아웃 아이디를 출력했는데 널이 떴어요. 왜 널이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타임아웃 아이디를 렛으로 해서 널로 넣어놨고 핸들 샌드를 먼저 눌렀으니까 그 값이 타임아웃 아이디가 여기 잘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음. 그 상태에서 다시 핸들 언두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왜 값을 못 읽어올까요? 다시 읽어서 그런 거예요. 뭘 다시 읽나요? 이 렌더링을 하면은 네, 처음부터 다시 쭉 내려서 맞습니다. 네. 읽어. 컴포넌트는 다시 실행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음. 그리고 스테이트에 있는 값, 또 REF에 담겨 있는 값들은 별도의 저장 공간에 있는다 그랬죠. 리액트의 바깥에. 네. 네, 거기서 읽어오는 거니까 이 함수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는 다시 그냥 널로 초기화되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탈출구를 만들자. 이렇게 유저 REF를 해주자.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다 커런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커런트. 요게 조금 귀찮아요. 커런트라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게. 그치만 요것만으로 되는 것 같아. 해보죠. 샌드하고 언두를 발로 눌렀어. 여기 콘솔이 여기 뜨네. 어. 자, 아무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얼럿이. 네. 네. 안 나온.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센트 나왔죠. 네. 근데 보내고 언두를 하면 안 나옵니다. 음. 왜? 지금 콘솔에도 널이 아니라 이런 값들이 찍히고 있잖아요. 이 타임아웃 아이디 값은 REF로 돼서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다시 실행이 돼도 다음번 렌더링을 위해서 이 함수가 다시 실행이 돼도 이 타임아웃 아이디 값이 커런트에 담겨 있는 값은 잘 읽어올 수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 읽어올 테니까. 음. 힌트를 보면 이렇고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할까요? 라고 해서 네. 그러고 모든 로컬 변수가 처음부터 초기화 됩니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볼 녀석이니까 REF에 저장하세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네. 재렌더링 되지 않는 문제 해결하기. ON과 OFF 표시 사이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꺼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눌러도 얘는 꺼짐이네. 왜 문제지? 왜 문제죠? 그럼, REF로는 제 렌더링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스테이트로. 그렇죠. 스테이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use state. use state.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해줄까? is on p 이렇게 하고 여기는 is on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되네. 네, 스테이트로 바꾸면 되죠. 뭐 간단하죠, 이거는. 자, 디바운싱 수정하기. 디바운스 개념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디바운스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요. 네네. 그 스로틀 디바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프론트엔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스로틀 디바운스. 네, 이런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이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가 굉장히 일정 시간 간격은 아니야. 그냥 이벤트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많은 그런 거를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스크롤 이벤트 같은 경우 아니면 마우스 무브 이벤트 같은 경우
마우스 무브를 하자. 이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는 언제 발생을 하죠? 마우스가 움직일 때만.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발생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시간 간격이 짧아요. 0.01초에 한 번씩 그냥 대충 말해서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사실은 10ms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10ms에서 뭐 15ms 그 사이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게 당연하죠. 마우스의 좌표 위치를 읽어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읽어오는 이벤트가 이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가 요때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뭘 따라오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따라오게 만드는 함수가 요 시간에 한 번씩 무조건 호출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브라우저의 성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계산해서 그 좌표에 해당하는 애로 위치를 끌고 오고 또 마우스 움직이면 또 끌고 오고 또 끌고 오고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성능을 좀 더 성능 저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스로틀이 있고 디바운스가 있습니다. 스로틀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딱 한 번씩만 함수를 실행해요. 디바운스는 모든 동작이 종료되면 그제서야 한 번 실행해요. 이게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닌데 디바운스의 경우는 뭐 시작하자마자 한 번 실행하고 그 뒤에 다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뭐 이제 더 이상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처리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인터벌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얘는 타임아웃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대충 그런 느낌이죠. 네. 얘는 한 번만 실행하는 거고 얘는 한 번씩이니까 간격이 있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스로틀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우스 무브에 따라서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녀석을 10ms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한 100ms에 한 번씩 한 번 실행한다라고 하면 요럴 때 도움이 되겠죠. 마우스 무브에 대해서. 100ms도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잘 못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스크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스크롤 계속 하는 동안에는 변화를 굳이 안 하고 있다가 스크롤이 다 멈추면 그제서야 뭔가를 해. 아니면 리사이즈. 윈도우즈 창 크기를 계속 줄이고 있는 동안에 계속 미디어 쿼리 같은 걸로 사이즈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뭐 화면 레이아웃을 바꾸고 이런 판단을 스크롤이 줄고 있는 내내 계속 할 필요는 없죠. 다 멈추고 나면 그제서야 해도 되죠. 네. 네, 그런 거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스로틀을 쓸지 디바운스를 쓸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요 개념 얼추 괜찮으시죠? 네. 네. 요걸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버튼 클릭 핸들러가 디바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버튼 중 하나를 누르세요. 디바운스드 된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바운스드는 몇 번을 누르든 그 누르는 횟수 사이사이의 간격이 내가 지정한 시간보다 적다라고 하면 다 무시하고 마지막 것만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클리어 타임아웃을 걸었고 셋 타임아웃을 걸고 있어요. 그 말인즉 1초 이내에 다시 클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처음에 한번 클릭하고 1초 이내에 다시 클릭을 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클릭에 의해서 이전 시간에 이전 클릭 이벤트는 클리어가 되겠죠? 네. 무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설정이 되죠. 네. 그러면 제가 1초 이내에 5번을 클릭하면 앞에 있는 네 번째 건 전부 클리어 타임아웃에 의해서 옵션 그 실행할 내용이 다 무시가 되고 마지막 5번째 녀석은 1초 뒤에 온클릭 이벤트가 실행이 되겠죠. 네. 괜찮아요? 요거? 좋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제가 5번을 빠르게 클릭해 볼게요. 네. 자, 1초 아, 뒤에 요거 한 번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얼럿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콘솔 같은 걸로 바꿨다라고 하면 콘솔로 바꿔놓고 봅시다. 네. 콘솔로 바꾸고 디바운스를 걸지 않고 온클릭 이렇게 했다고 해봅죠. 그러면 클릭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아, 그죠? 네. 8번이 나왔죠. 네. 근데 다시 이걸로 이 타임아웃을 살려놓고 보면 지우고 네, 딱 한 번 나왔죠. 아, 마지막 것만 그 전에 클릭한 건 다 취소가 됐고 마지막 것만. 근데 이게 1초 간격보다 더 듬성듬성 한다고 하면 그 듬성듬성 한 것들은 다 1초 뒤에 실행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나오죠. 네. 네, 각 이벤트 실행과 그 다음번 이벤트 실행 사이가 1초보다 넘어서면 그때 이미 얘는 온클릭을 실행하고 말 거니까 그런 애들은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의 클릭 사이가 1초보다 간격이 짧다라고 할 때 그때만 앞에 거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디바운스에 대한 개념은 됐는데 네. 이제 다시 얼럿으로 고쳐놓고 보죠. 문제가 뭐냐. 작동은 하고 있는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진 않고 있다. 독립적이지 않대요. 뭐지? 한번 얘네들을 하나씩 순차로 클릭해 볼게요. 룰라비성, 음, 런치드, 뭐지? 하나를 클릭한 다음 즉시 다른 버튼을 클릭하세요. 숲, 보일드. 음, 두 버튼의 메시지가 모두 표시가 되지 않고 마지막 버튼만 표시되고 있다. 첫 번째 버튼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디바운스가 얘 하나에 따로 걸리고 얘도 따로 걸리고 얘도 따로 걸리길 기대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어떤 걸 클릭하든 간에 다 디바운스가 먹히고 마지막 것만 실행이 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네요. 네. 음. 그럼 뭐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되죠. 요게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네, 앱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얘를 안쪽에 넣어주면 되지 뭐. 여기다가 타임아웃 아이디는 유즈 ref 널 그리고 커런트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나오네. 어,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됐죠? 네. 최신 스테이트 읽기 얘에서는 샌드를 누른 후 메시지가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빠르게 편집하면 그 편집이 완료된 그 내용이 보여지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 넣었던 것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AA까지 하고 샌드 누른 다음에 시간 지연이 3초가 있으니까 3초 사이에 딴 거를 더 넣어볼게요. 네. 이러면 요게 읽혀있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A만 3개만 읽힌다. 네. 그러지 않고 현재 거를 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아마 요거 셋 텍스트에서 값은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텍스트 값을 읽어오는 부분이 문제지. 숫자를 편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아닌가? 숫자를 1000으로? 네. 아닌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데? 안 되네. 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쵸, 이 텍스트를 읽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수행됩니까? 언제 명령이 내려집니까? 3초에 한 번씩. 아니요. 아닌가? 이 set 타임아웃을 실행할 때 이 값은 이 핸들 샌드에서 가지고 있는 이때 컨텍스트에 종속이 되죠. 이 네네. 함수를 만든 게 언제죠? 렌더링 되는 시점에서 이미 렌더링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용자가 입력을 한 거에 의해서 핸들 체인지는 일어났어요. 온 체인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어난 시점에서 멈췄어, 렌더링은. 그죠? 그 상태에서 제가 핸들 샌드를 누르면 그때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읽어올 거란 말이죠, 여기는. 그게 3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200초가 됐든 0.1초가 됐든 그냥 그 값을 읽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런데 현재 값을 읽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REF를 쓰면 된다는 거죠. 뭐 계속 REF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나는 걸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그냥 복사하는 거를 넣어놓으면요. 여기가 자, 텍스트 ref.current에도 이걸 넣어줘. 그러면 여기선 이걸 읽어오면 되지 않을까? 네. 바뀌었죠? 네네. 네, 바뀌어 있죠? 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set 텍스트가 과연 의미가 있나? 스테이트를 아예 안 읽으면 되지 않나? 굳이 똑같은 값을 두 개를 넣어놓고 있지? 전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뭐 렌더링 화면에 그려주는 것도 없고 이게 없애버리고 이게 없애버리고 이것만 있어도 돼. 어, 온체인지도 필요 없어. 응? 그냥 REF를 여기다 넣으면 돼. 아, 그러면 여기를 밸류를 읽어오면 뭔가 쉽죠? 해볼게요. 네. 되죠? 음, 처음에 얘기했던 게 REF를 제일 많이 쓰는 게 HTML 돔 엘리먼트에다가 지정하는 거랬어요. 그리고 지정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여기선 예제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예, 이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기한 거. 이거는 리액트가 폼 요소에 직접적으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에 다름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언컨트롤드 컴포넌트 중에 일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제어 컴포넌트 얘기 나왔던 적 있잖아요. 제가 그때 폼 요소에 대해서 비제어 컴포넌트를 알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솔루션을 잠깐 보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처음 이제 REF 하나 더 만들어서 스테이트도 하고 텍스트도 바꾸고 읽어올 때는 텍스트 REF만 읽어오게. 처음 이제 그거죠. 제가 처음 풀이했던 거. 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스테이트를 읽는 게 딱히 없으니까 스테이트 자체를 없애도 된다. 그럴 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됐죠? 넘어갑니다. 네.